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23살 여성이 홀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사고 8일 전에도 손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흰천으로 덮인 배합실 오른편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는 작업자들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 전 23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SPC 계열사 SPL 빵 공장 모습입니다. 회사 측은 직원이 숨진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배합실만 천으로 가려놓은 채 다른 기계들로 공정을 재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혼합기 9개 가운데 안전장치가 없는 7대만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를 알고 있는 분이고 저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숨진 직원의 동료들은 잇따라 현장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혼합기 작업을 보통 혼자서 맡아 사고에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안전교육도 일과 시간 이전에 무급으로 진행하다 직원들이 항의하자 아예 교육을 없애버린 뒤 가짜 교육 확인서에 서명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로 사인만 받는 거죠. 했다고. 회사는 사인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내밀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사고가 일어난 SPL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덮개를 올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레 전 다른 노동자가 혼합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점에도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SPC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직후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해외 진출 홍보 자료만 배포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해 뒤늦은 사과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SPC 계열 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동일 기종의 기계를 직접 살펴보니 안전장치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회사 안전 책임자부터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와 동일한 기종의 기계입니다. 가로 세로 1m 안팎입니다. 통 안에는 소스를 섞는 대형 회전무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A씨는 동일 기종의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혼합기 덮개는 안 덮여 있었고 사람이 들어갈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분쇄기,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덮개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C 측은 사고가 난 기계는 공정상 덮개가 열려 있어야 하고 속도가 느리고 규격도 작아 안전장치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선 기계 규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자체가 위험성을 증명한 만큼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대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가 되고 아울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당시 덮개가 열려 있었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벌인 현장 조사 결과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가 안전장치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SPC 계열사의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7년 동안 받아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책임자 1명을 먼저 형사 입건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18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 혼합기의 자동 방호 장치 덮개를 열어놓은 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유급 휴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당시 근무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 CCTV가 없어 조사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2인 1조 작업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현행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회사 내규로 지정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그 작업이 2인 1조 작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혼자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그러면 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모 기업인 SPC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공장이 SPC 계열이긴 하지만 재무 등이 독립돼 있고 경영 책임자도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고를 겪었던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이번 사망 사고의 책임 추궁을 위해 SPL 강동석 대표를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지난 15일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3살 근로자가 숨진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SPC 불매 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이런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공유가 됐고요. 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SPC 불매란 키워드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건 SPC 계열사의 목록들인데요. 누리꾼들은 이 브랜드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또 다른 대체 기업을 제시하면서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지만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기업에는 내 돈을 쓰지 않겠다는 댓글부터 또 피 묻은 빵이라는 반응까지 보입니다. 불매운동으로 가맹점 점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SPC를 규탄하는 점주가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번진 건 그동안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숨진 노동자가 사고 당일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인데요. 혼자서 많은 일을 맡아왔던 고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치킨 500봉을 까야 한다. 난 이제 죽었다. 그리고 서럽다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뒤 휴가를 내고 부산 여행을 떠나기로 했었지만 결국엔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이후에도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린 채 공장을 가동했다는 주장이 전해지면서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근데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자체가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 SPC 측은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의 업무는 즉시 중단시켰고 인근 생산 라인도 현재 모두 멈췄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서 동료 직원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샌드위치 공정 전체에 대한 작업을 중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PC 홈페이지 CEO 인사말 가운데 일부입니다. 공장 직원은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일터에서 숨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던 말은 허상이 됐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일하고 싶단 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도 사람답게 일하고 좀 여유도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하면 뭐가 그리 어렵니까? 저희가 뭐 회사 요구하는 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좀 일의 양을 줄이고 여유를 좀 갖게 해준다면 사고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끼임 사고를 당했죠.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 너무 허술했고요. 그 대처, 이 기업의 대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망 노동자가 있던 공장에선 끼임 사고가 수년째 이어졌다고 하고요.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 유제품 회사 푸르밀의 전 임직원이 정리해고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동환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 안전장치도 굉장히 미흡했고 사후에 이 기업의 대처도 어이가 없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추락사가 발생하면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는 그 현장이 그대로 이제 천만 가리고서 근로자들이 옆에서 일을 했던 걸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그 SPC 회사도 문제지만 일단 그 현장을 보존하는 건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도 그 사건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고용노동부가 일단 작업 중지 명령도 다음 날에 늦게 내렸고 그 명령 대상 자체도 9개의 기계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 7개만 내렸단 말이죠. 유사한 것. 그걸 여기에서 정말 최소화시켜서 너무 조심스럽게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좀 너무 조심스럽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보존 노력을 약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노동부의 권고에 따라서 뭐 중지를 했다고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당연히 지금 이제 직원들이 숨졌으니까 좀 애도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네. 직원이 숨졌으니까 그리고 사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급했을까요? 계속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라인이라는 게 한 번 멈추면은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 기간의 매출이 뭐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다시 돌리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멈추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럴 때 결국 대한민국 공권력이라든지 나라에서의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이런 비슷한 끼임 사고가 15건 발생했었고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손이 끼었던 그러니까 사망 사고 중대재해까지는 아니지만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실 사고가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끼임 사고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추락 사고 그다음에 뭐 충격, 전복 사고 이렇게 정말 3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끼임 사고를 저희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안전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는 사전에 규정으로만 안전이 존재를 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는 미흡하지 않았나.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대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진으로 이제 이 안에 내부 환경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던데요, 따로? 정확히 말하면 안전장치 중에 덮개 같은 거는 이제 있긴 할 겁니다. 아예 없진 않았을 텐데 그중에서 일부 장비들은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덮개도 덮개지만 이게 음식물을 혼합하는 거잖아요. 네. 음식물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덮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닫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안전 덮개가 열렸을 때는 장비가 멈추게 이런 걸 이제 이중 안전 장치라고 하거든요. 네. 뭐 방호 장치라고도 하고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동 방호 장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런 자동 방호 장치나 안전 덮개 같은 건 설치하는 게 의무인가요? 정확히 덮개 같은 경우는 제조할 때는 설치를 해서 설치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사용자들이 뭐 덮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그런 의무는 자율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그게 법적으로 꼭 완전히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확실한 대책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노무사님, 이 2인 1조 근무 규정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어쨌든 한 명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2인 1조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는 아예 작업이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것이 된다든지 여하튼 간에 2인 1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지켜져야 됐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지금
뭐 공개되어 있는 뭐 SNS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기업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긴 하잖아요. 예, 이 법을 위반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인 1조 규정 같은 거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크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다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안전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했고 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미흡해 보이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는 안전에 관한 조치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위험 포인트를 못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건의도 듣고 그런 게 같이 처리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라는 게 중대처벌법 시행령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얼마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했을 거라 보입니다. 근로자의 목소리, 근로자의 여러 가지 인권 다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될 회사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많아야 될 텐데 이 SPC 계열 공장뿐 아니라 지금 푸르밀이라는 회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가나초코, 뭐 비피더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돌연 지금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면서요. 개개인별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노조위원장의 말을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개개인별로 뭐 해고 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공고문 한 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그거 하나로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 근데 거기에도 사업 종료로 돼 있지 이게 폐업도 아니고 청산 절차도 아닙니다.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해고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단순간에 회사를 졌습니까? 지금 푸르밀 직원분들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날벼락일 것 같아요. 50일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제 다음 달 말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40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실제로 법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폐업이느냐 아니면 사업의 종료를 한다고 해서 법인이 아예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사업 종료를 하면서 임직원들을 해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인을 폐업하면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기간이라는 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반면에 법인이 살아있으면서 사업만 종료하고 임직원들을 해고했다라고 하면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규정도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또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이런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 좀 위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푸르밀 측에서는 왜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 종료라고 통보를 한 건가요? 일단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리점들과 엮여 있는 계약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폐업을 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푸르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좀 많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산이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하면서도 법인은 유지시키고 또 세금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거죠? 일단 지금 사실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뭐 임금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노무사로 보기에도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충분히 좀 더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질 수 있었고 사전에도 가질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적자의 규모도 자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정도의 시간은 가질 수 있어 보였는데 너무 급하게 한 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네, 이거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겁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경영상 해고라는 것은 이건 경영상 해고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절차와 기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조인데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건 뭐 경영상 뭐 어려운 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인정이 될 것 같죠. 또 두 번째 요건인 그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사업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뭐 신규 인력 뭐 신규 고용을 안 하면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이것도 지금 전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로는 뭐 기간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게 가장 커 보입니다. 현재.
지금 신준호 전 회장인데 전 회장은 올해 프로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3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당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또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노동부 특정 인원 이상은 노동부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볼 것이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뭐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그리고 뭐 해고 회피의 노력 얼마나 했느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서로 근로가 계약이 맺어 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제 압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이 사실 네. 근로자들이 입증하기가 개인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 노무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